자, 동전을 던진다든가 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행이라고 하고, 그때 뭐가 있냐면 표본 공간과 사건이 있어요. 즉 표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을 몇 개 던진대? 2개 던진다며, 그치?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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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총 이렇게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면 나올 수 있는 게 이만큼이죠. 되시죠? 그럼 이 나올 수 있는 걸 전부 다 쓴 거, 그거를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 불러요. 즉 나올 수 있는 걸 전부 다 쓴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이라 불러요. 표본 공간. 그래서 이 S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 부르고, 샘플 스페이스. 얘 좀 귀찮으니까 얘를 오메가 1, 얘를 오메가 2, 얘를 오메가 3, 얘를 오메가 4라고 할게요. 그러면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이 있죠. 그 부분 집합에는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도 있고요. 원소가 하나짜리, 원소가 2개짜리, 이렇게 부분 집합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분 집합에는 자기 자신하고 뭐하고 똑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뭐라 불러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얘를 사건이라 불러요. 사건, 이벤트, 사건. 얘를 사건이라 부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공집합인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사건, 공사건.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 집합들을 뭐라고 하냐면 근원사건, 근원사건. 즉 얘가 봐봐, 여기 있는 이 부분 집합들을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사건. 그 다음에 표본공간하고 똑같은 사건, 표본공간하고 표본공간하고 똑같은 사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전사건. 토탈 이벤트 전사건. 그래서 용어를 좀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부 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것들의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 중에서도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표본 공간하고 사건만 아시면 돼요. 사건만. 부분 집합들 사건이라고 한다고. 굳이 이게 쓴 것뿐이에요. 쓴 거요. 그때 이런 사건들이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또는 B예요. A 또는 B, A 또는 B를 우리는 합집합. 원래는 이제 이 얘기부터 좀 하면, 원래 수학하고요, 확률하고요 따로따로 발전한 거예요. 따로따로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확률이 누가 있어요, 맨 처음에? 도박사들이 한 게 확률이에요. 도박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가 해서. 그냥 얘가 따로 발전한 거하고 얘가 따로 발전한 거라고. 근데 따로 발전했는데 수학에서 제일 큰 집합을 뭐라 불러요? 집합에서 제일 큰 집합을 뭐라 불러? 유니버셜 셋 전체 집합이라 불러요. 전체 집합. 근데 확통에서는 얘를 표본 공간이라 부르더라고. 그리고 얘는 부분 집합이란 말을 쓰는데 얘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또는 여기는 함수 f가 있는데
여기는 확률 변수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얘 따로 발전하고 얘 따로 발전한 거라고. 근데 발전하고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모든 게 이 안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전부 다 뭐라 그래야 되니? 흡수가 된 거예요. 흡수가. 그냥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 수학에서 함수라고 얘기했던 게 확률에서는 확률 변수예요. 니네가 그 수투를 확통을 했던 분들도 있지만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건 함수야. 함수랑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수학에 다 들어있더란 말이지. 그게 흡수가 된 거라고. 근데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름을 합치지 않고.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써요? A 합집합 B로 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사건.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난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대. 즉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는 A 교집합 B를 쓰는 거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이 동시하고 연달아는 다른 거예요. 동시하고 연달아는 다른 거야. 우리 건영이가 아침에 치과를 가려고 집 밖에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건영이가 집에 티가 두 종류가 있고요. 바지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집 밖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티 입으면 바지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어야죠.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니까 바지만 입고 나가야지. 그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오늘 비 오니까 바지가 젖을까 걱정돼서 티만 입고 나갈래. 이것도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면 티를 입을 사건과 바지 입을 사건은 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얘가 이루어져.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두 사건이 무조건 연달아 일어나야 돼.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야 돼.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해서 A 카티션 프로덕트 B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그러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A의 교집합 B가 뭐예요? 공집합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반이라고 해요. 배반. 즉 확률에서는 얘를 배반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공집합? 서로서로 불러요. 서로서. 여기서는 공집합이었지. 여기는 뭐라고? 공사건. 네,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써요. A의 여사건. 지금 고1 때 하는 걸 하는 건 고1 때 하는 걸. 그럼 그때 이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의 법칙인데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 of a, a의 원소의 개수와 n of b,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빼야지요. n of a 인터섹션 b를. 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근데 당연히 얘는 뺄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뺄 게 있을 때 빼야 된다고 겹쳐진 거를. 그럼 뺄 게 있단 말은 무슨 말이야? A하고 B하고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죠.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항상 겹쳐진 걸 빼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겹쳐진 게 없어. 그럼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덧셈 정리입니다. 이게 합의 법칙.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겹쳐진 게 없다는 얘기지. 그 말은 서로 뭐란 소리야? 배반이면 각각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근데 이 합의 법칙이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문제에서 한 문장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문장을 읽고 사건 A와 사건 B, 즉 서로 배반인 사건으로 쪼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배반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배반 사건이 무조건 그 합의 법칙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합의 법칙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니네가 그게 합의 법칙인지 구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어. 얘를 갖고 두 자리 수를 만들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잠깐 봅시다. 문장을 보시면 예림이 자는 거야? 잔 거 같은데. 문장을 보시면 항상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가 전체 여기가 표본공간 항상 때 앞에가 표본공간이에요. 그리고 뭐라면 두 자리수 만들 때 뭐가 되고 싶어? 홀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 항상 때 앞에가 전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두 자릿수를 만들 거야. 그러려면 1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 그렇지. 네가 자는 게 아니었어. 제가 자는 거였어. 잠바 치워. 여기 따뜻하게 코 벌렁벌렁하죠? 여기 얼려 뒤지게 이유가 있어. 혹시 어딨어? 숨겼나? 예림아 네가 숨겼지? 이런. 봐. 그럼 여기가 1로 끝나든지 아니면 3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5로 끝나든지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문장을 이렇게 배반이 되도록 얘를 쪼개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게 니네가 합의 법칙인지 몰라요. 잘. 이게 합의 법칙.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1의 자리에 1하고 3이 동시에 올 수 있어 없어? 동시에 올 수 없잖아. 이런 게 배반인 거라고. 1의 자리에 3하고 5가 동시에 올 수 없잖아. 이런 게 배반인 거라고. 그냥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을 배반인 사건을 쪼개는 게 능력인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2, 3, 4, 5 네 가지. 마찬가지 네 가지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 법칙 4하고 4를 뭐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면 된다고.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어진 문장을 뭐가 되도록? 배반이 되도록 쪼개주는 게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결론적으로 언어의 전응하다가 확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그러면 똑같이 곱의 법칙이 있어요.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가 합집합이어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더하니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니까. 다시 곱의 법칙입니다. 두 사건이 뭐 한다고? 연달아 일어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T가 2개고 바지가 3개야. 그러면 내가 나가려고 하면 T가 2개고 바지가 3개면 이렇게 있던 이렇게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T가 몇 가지? 2가지. 바지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건 2개 뭐 하면 된다고?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하셔야 된다고? 곱하셔야 돼. 이게 고배합식이에요. 고배합식. 그 다음에 완전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수열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거 못 갖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예언이하고 여기다 지갑을 놔뒀어.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들고 왔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내 게 아니야. 내가 얘 걸 갖고 얘가 유리하시죠? 네 것도 유리한 거 아니야? 일단 카드 빼고 봐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우리 4명이 이렇게 했어. 4명이 지갑을 놔뒀다가 하나씩 들고 왔어. 근데 다 각각이 전부 다 자기 게 아니래.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 수열인데 완전 수열은 전부 다 뭘 해서 구해야 되냐면 수영도를 해서 그려야 돼요. 수영도를 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전부 다 수형도로 그림을 그려서 세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조금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3개짜리 완전수절이야. 3개짜리 완전수절은 야 다시 지가 지거 안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게 있어. 4명이 모자를 다 쓰고 있어. 옷걸이가 이렇게 있어. 옷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한 명씩 모자를 걸었어.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한 명씩 모자를 걸었어. 근데 나갈 때 또 아무나씩 쓰고 나갔는데 다 지가 질 게 아니야. 이런 게 완전수절이거든. 그럼 가지수가 총 몇 가지일까요? 이런 겁니다. 자, 4명이 모자를 여기다가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라고? 4팩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쓰고 나갔는데 다 지가 질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반 만약에 3개짜리 완전수절이면 몇 가지 나오냐면 2가지 나와요. 2가지. 4개짜리면 몇 가지? 9가지. 5개면 44가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거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밑에 건 안 나옵니다. 5개짜리는. 그래서 만약에 하봐 모자를 이게 씌웠어.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썼어. 이렇게 썼더니 다 지가 질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 이 각각에 대해서 9가지가 있는 거야. 9가지가. 말이 어려운 것이 별게 아니란 거지. 4명 친구 4명이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모자를 하나씩 벗었다. 근데 나갈 때 하나씩 쓰고 나갔더니 모두 지가 질 게 아니다. 그럼 그거의 총 가지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인 거라. 그래서 5개짜리는 안 나옵니다. 5개짜리 안 나오는 거니까 3개짜리하고 4개짜리 꼭 외우세요. 나중에 이거는 함수의 개수 할 때도 많이 나와요. 꼭 아셔야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있대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 우리는 무슨 추출? 복원 추출. 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었잖아. 이걸 복원 추출. 보고 난 다음에 빼버렸어. 이걸 비복원 추출. 어찌됐건 간에 복원 추출할 건데 이러한 식을 몇 번 할 때? 3번 할 때. 그죠? 그러면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뭐라고 한대? A, B, C라고 한대.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가 되고 싶어? B, C가 짝수가 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인 거고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인 거고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인 거잖아. 그럼 얘가 뭐 되고 싶어? 짝수가 되고 싶어. 그럼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어떨게요?
짝짝하면 홀홀이니까 두 개를 쪼개야 된다는 거지. A가 짝수고 and BC가 짝수고, 두 번째 A가 홀수고 and BC가 홀수가 되게.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반이 되게 쪼개셔야 된다는 거지. 문장 읽고 서연아 정신 차려. 저기 미쳤나봐 저거. 되겠어? 그럼 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BC가 짝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곱해서 짝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 짝수. 그럼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하나가 짝수여도 되고 두 개가 다 짝수여도 된다고. 그럼 얘는 적어도란 말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어요? 그쵸. 전체에서 빼죠. 뭐 되는 거? 반대되는 거.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면 반대는 뭐예요? 모두 홀수가 반대되는 거. 되시죠? 돼요? 그러면 A가 짝수라며.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2, 4, 두 가지. 야, 니네 그러면 A를 결정하고 나면 BC를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연달아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고배 법칙인 거라고. 근데 BC가 짝수한 말은 적어도 하나 짝수한 얘기고, 그 말은 전체에서 반대를 빼면 되잖아. 맞아? 전체가 뭐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1부터 5, 여기도 1부터 5, 전체 25가지 에서 빼면 되잖아. 모두 홀수인 거. 홀수가 뭔데? 1, 3, 5 세 가지죠? 그럼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9가지. 고배 법칙인 거니까. 되시겠어요? 다시 A가 홀수래. 이건 문제가 안 돼. BC가 홀수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쵸? 얘도 모두 홀수란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A가 홀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세 가지. 곱하기 얘 홀수라며 세 가지. 얘 홀수라며 세 가지. 근데 서로 뭐야? 배반이지. 그럼 각각을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고.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왜 합인지 왜 곱인지 아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순열이다, 순열. 순열. 얘 보시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열로 나열하는 거. 봐봐. 순열은 1을 몇 번 하는 거냐면 2번 하는 거야. 어떻게 2번 하는 거냐면 먼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 해야 돼? 택해야 돼. 그러니까 바닥에 총 몇 개가 있다고? n개가 있다고. 그 중에서 r개를 뭐 해요? 꺼낸다고. 그거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시 그거를 일열로 나열해야 돼. 나열까지 해야 돼. 그럼 일이 몇 가지인 거라고?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 근데 순열의 계산은 차이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 일열이란 말은 이 말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은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 즉 무슨 말이냐면 1부터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만 꺼내면 돼? 2개만 꺼내면 돼. 됐어? 근데 2개를 꺼내서 넣으려고 봤더니 어때요? 10의 자리, 1의 자리 구별돼야 한대. 되지? 아휴, 진짜. 근데 멍 때리고 졸다가 또 그냥 열받아. 5개 중에 2개 꺼낸 다음에 넣으려고 봤더니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 자리 이름이 다르잖아. 그럼 구별돼야 한대. 되지? 그러면 여기가 P인 거라고.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구별돼야 한대. 되죠? 대답 좀 해. 아니, 이런 거 너무 쉬워서 다 알아서 그래. 이것도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반장, 부반장 구별되니까 핀 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2명을 뽑을 건데 반장을 뽑을 거야. 되겠어? 그럼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그 2명이 넣으려고 봤더니 너도 반장, 나도 반장 구별돼야 한대. 안 되죠. 그때가 C인 거라고. 되겠어? 즉 니네가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 구별 방법은 이 서로 다른 n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큼 알게만큼 꺼냈잖아. 얘를 보고 얘가 구별이 되는 놈이면 순열인 거고 구별이 안 되는 놈이면 내가 왜 2개 꺼냈어? 반장, 부반장을 채우려고. 구별되잖아. 그럼 핀 거라고. 내가 왜 2개 꺼냈어? 반장 채우려고 2개 꺼냈다니까? 얘 구별 안 되잖아. 이때는 C인 거라고. 그게 언제 조합이고 언제 순열인지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순열의 계산 방법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쭉 가서 n-r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돼요. 너 이러서 이 두 년들이 지금 싸우라 그냥 씨. 니네 좀 이따 문제 풀면 못 풀면 죽여올까지. 너 얘가 지금 보시면 얘는 그러니까 n부터 몇 개만큼 쓰는 거야? r개만큼 쓰는 거야. r개만큼. 그 다음에 또 얘가 있어요. 얘는 n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죠. r 팩토리얼로. 그럼 2가지가 있는데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얘는요 숫자를 계산할 때 얘를 쓰는 거고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나왔는데 증명 문제일 때는 전부 다 얘를 쓰셔야 돼요. 증명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n 팩토리얼은 n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게 n 팩토리얼이야. 그럼 당연히 n-1부터 1까지 곱하는 건 뭐예요? n-1 팩토리얼 얘겠지. 그래서 n 팩토리얼은 이렇게 쪼개 있을 줄 아셔야 돼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예. 그래서 n 팩토리얼은 소다는 n개 중에서 n개를 다 꺼내서 1렬 나열하는 거라고. 예. 그때 이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얘입니다. 얘.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로 니들 좀 기억이 날 텐데 이웃한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이웃하는 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라니까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면 야 얘네들이 이웃한데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웃하면 돼야 돼? 안 돼. 이웃한데 그러면 이웃하는 걸 묶어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여기는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항상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놔야라는 거야. 이웃해도 되는 거를.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누구부터 놔야라는 거라고? 이웃해도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얘 봐봐. 그림과 같이 의자가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어. 근데 2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2명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빈 의자가 있어야 된다며. 그 말은 2명이 이웃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럼 2명이 앉아야 되니까 의자가 몇 개 필요해? 2명 아니야? 2개가 필요해. 근데 의자가 총 몇 개가 있어? 그러면 빈 의자가 5개가 생기겠지. 되겠어요? 얘네는 이웃해도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가? 그러면 사람 2명이 의자 하나씩 갖고 있잖아. 그럼 그 아이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면 되지. 이해가? 얘가 빈 의자야, 빈 의자. 빈 의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잖아. 근데 우리는 몇 개의 자리가 필요해? 2개의 자리가 필요해. 근데 그 2개가 구별돼야 한대. 되죠. 넌 이 자리 구별 안 돼? 아우 반장이네 진짜. 그럼 얘는 6P가 답인 거라. 그럼 6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한다고. 얘는 30까지가 나와. 30까지.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의자 7개가 서로 같아 달라. 같지? 근데 문제가 서로 다른 7개의 의자야. 야, 얘 풀어봐. 의자가 서로 달라. 근데 2명이 떨어져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 않는다는데 어? 똑같이 한 칸이에요? 한 칸 될 수도 있고 2칸 될 수도 있죠. 그거는 그죠? 이게 뭐 이거는 여기 앉고 여기 앉으면 2칸 되는 거고 여기 앉고 여기 앉으면 3칸 되는 거 이런 거지. 이웃하면 안 된다고. 쟤는 의자가 다 똑같은 거고 이번엔 의자가 다르다고. 내가 맨 처음에 뭘 했는지 생각을 해봐. 내가 맨 처음에 뭐 했어? 그치? 사람한테 의자 2개 줬잖아. 그럼 똑같이 서로 다른 7개 의자에서 먼저 2개를 꺼내야지 의자를. 그럼 이 2개 의자를 2명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2 의자를 만수할 수도 있고 민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P인 거야, P.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아니 의자 2개를 꺼내서 2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 2 사람이 구별되잖아. 그럼 몇 개의 의자가 남어? 5개의 의자가 남어. 그 5개는 이웃해도 된다며. 그럼 먼저 나열해야지. 5패. 그 다음에 뭐 하신대요? 똑같이 6P 이해해주면 되죠. 의자 같은 거하고 의자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말이 이해 가세요? 진짜. 왜 이러지?
아니 지네가 확통을 하라고 했는데 왜 제대로 안 됐지? 그때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열이다라고 하는 거 N, P, R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그걸 뭐 한다고? 순서대로 나열, 일열로 나열. 이게 순열이었잖아. 근데 N개 중에서 R개를 뭐 했어? 꺼내기만 했지. 그게 뭐냐면 NCR이라고 꺼내기만 하는 거. NCR. 그러면 일렬로 나라는 게 뭐예요? N개 중에서 R개가 내 손 위에 있는 거라니까. 그걸 일렬로 나랄 거잖아. 그게 뭐야? R팩인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NPR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NCR 곱하기 R팩이거든. 그래서 조합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순열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지. 그러니까 조합도 두 가지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R팩분의 NPR 즉 그러니 얘는 R팩분의 NPR 뭐예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N-R 더하기 1까지. 똑같이 R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뭐를 NPR을 R팩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 보시면 이게 아까 뭐야 아까 잘못 썼잖아. 죄송해요. 잘못했잖아. 아까 NPR이 뭐였어? NPR이 N팩을 아까 잘못했어요? N-R팩이 R팩. 여기가 여기 보시면 얘가 N-R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 N-R부터 지워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아까 잘못 썼네. N-R팩이 왜 그걸 썼죠? 이거에다가 뭐가 있는 거야? R팩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아까 그 순열에서 내가 잘못 썼어요. N-R팩이 돼야 돼. N-R팩. 내가 잘못 썼습니다. 왜 그러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 숫자를 계산하는 거는 요걸 쓰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증명 문제일 때는 얘로 쓰는 거고. 그래서 NC 그래서 NC0나 NCA나 전부 다 얼마야? 1이야. 그리고 NCR이나 NC의 N-R가 똑같죠? 즉 무슨 말이면 OC3이나 OC2가 똑같은 거라고? 얘가? 그럼 그때 야 NC의 N-1이나 NC의 1이나 똑같은 거지.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 꺼내는 거야? 한 개 꺼내, 한 개. 그럼 몇 가지? N가지. N가지. 이거 왜 이런지 알아요? 굳이 모셔도 되는데. 야,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3개를 꺼내. 그럼 여기 몇 개 남니? 여기 3개를 꺼내면 2개 남지. 이 얘기나 내가 여기서 2개 꺼내서 여기 3개 남아. 그 얘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래서 5개 중에 3개 꺼낸다. 3개 꺼내서 여기 2개 남다는 얘기나 내가 여기서 2개 꺼내서 3개 남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거에 대한 이 증명도요
이런 거 증명은 전부 다 예로 하는 거 예로. 예로. 근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유도는. 그때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분할 분배였어요.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할 분배였어요. 분할 분배. 분할 분배. 얘가 지금 보면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로 분할할 거야. 분할. 쪼갤 거라고 이렇게. 몇 덩어리 쪼개는 거야? 세 덩어리 쪼개는 거야. 근데 그 개수가 PQR이야. 근데 그 PQR이 모두 달라요. 그럼 뭐 하면 돼? n개 중에서 p개를 먼저 꺼내. 그럼 몇 개 남니? 그쵸? 그러면 n-p개에서도 몇 개 꺼내? q개를 꺼내. 그럼 남는 건 뭐야? n-p 빼기 q가 r 얘되죠. 그러면 이 자리가 항상 얼마냐면 이만큼이 r이거든. 그래서 이 뒤가 무조건 얼마야 얘가? 1이야 1. 되겠어? 예를 들어서 9개를 4개, 3개, 2개 이렇게 쪼갤 거야. 어? 이게 다 다르지? 다 다르면 9C4, 5C3 이걸로 끝내면 된다고. 이 뒤에 있는 건 1이니까 할 필요 없다고. 써도 되고 쓰시면 좀 쓰세요. 되겠어?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같대요? 2개가 같대요. 어? 그럼 얘랑 똑같은데 거기다 뭐 해줘야 돼? 2팩분의 1 해줘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9개를 4개, 4개, 1개 이렇게 쪼갤 거야. 어? 그러면 9C4하고 5C4하고 1C1 한 다음에 2팩분의 1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으면 왜 그래요? A, B, C, D 이렇게 줄을 할 거야. 2명 2명으로. 그럼 A, B가 한 조고 C, D가 한 조란 말이나 C, D가 한 조고 A, D가 한 조란 말이나 두 개가 똑같은 말이죠. 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것만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3팩분의 1 얘만 하시면 돼요. 이게 분할. 분할.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은데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그런 상관이 없어요. 즉 뭐냐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몇 명에게 나눠줄 거야? 세 사람에 나눠줄 거지? 이것까지 하면 분배. 세 사람에게 P개, Q개, R개씩 나눠줄 거야. 그러면 얘를 이만큼 쪼개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분할. 분할. 이걸 나누어 주는 것까지 하면 여기가 분배. 그러니까 분할하는 거는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고. 되시죠? 그 다음에 얘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다 뭐만 하면 돼? 3팩만 하면 된다고. 세 덩어리니까. 자 보세요. 인형 서로 다른 인형 5개. 서로 다른 인형 5개를 3개 가방에 남김없이 넣으려고 해.
그럼 서로 다른 인형 5개를 몇 덩어리를 쪼개야 돼? 3덩어리 쪼개야 돼. 그 쪼갤 때는 항상 제일 큰 수를 먼저 쓰세요. 즉 얘는 3개, 1개, 1개 이렇게 쪼개면 되죠. 야, 적어도 1개란 말은 최소 1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두 번째, 여기서 하나 꺼내요. 그거를 여기다 줘요. 그래서 2개, 2개, 1개. 선생님 여기 꺼낸 걸 여기다 주면 안 돼요? 그럼 2, 1, 2니까 얘랑 똑같은 얘기라.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2개 뭘로 쪼갰어? 배반을 쪼갠 거잖아. 배반을 쪼갰으니까 5개를 3개, 2개를 1개, 1개를 1개인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뭐 하라고? 2팩분의 1. 다시 2개, 1개야. 그럼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2 한 다음에 똑같은 게 2개니까 뭐라고? 2팩분의 1. 여기까지가 뭐라고? 분할. 지금 상황 이해 가십니까? 야, 5C3이 얼마야? 10. 얘까지 20. 그 얘 얼마? 10. 10. 3. 30. 얘까지 얼마? 15. 그냥 10 더하기 얼마? 15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야, 나눠주려고 봤더니 A, B, C 가방이니까 구별돼야 한대. 구별되죠? 여기다가 분배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얼마 줘야 된다고? 3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고1의 내용입니다. 고1의 내용.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원순열부터 오늘 그 딱 많이 안 하고 다는 안 하고 순열만 다 하고 싶어요. 순열만. 그 순열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별로 어차피 원순열, 중복순열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거 포함한 순열도 있구나. 아이씨 많은데? 다 할까? 니네 그 2차원 떼야 되는데? 못하지? 뭘 못하는 거야? 순열 다 하고 다음에 조합 다 하고 이러면 또 깔끔한데.